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편하게 하고 합시다. 저희 조는 처음에는 이제 게임 프로젝트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게임에 접속하기 위한 이제 TCG RPG 게임 헥스 커뮤니티 사이트를 저는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트 이제 히스토리를 이렇게 작성했으며, 이 페이지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일단 이 게임에 접속하기 위한 엔트리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스프링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작성했고, 또한 이 페이지를 통해 유저 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선 게임에 접속하려면 회원가입 기능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이제 로그인, 인증 기능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커뮤니티 기능을 위해서 이제 보드, 게시글 작성 기능과 그리고 그 게시글에 대한 댓글 기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개발 환경의 경우 이제 우분투를 이용했으며, 우분투에 이제 원격 접속하여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자바 JDK 17 버전을 사용했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2.7.2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프론트엔드의 경우에는 이제 타임리프를 사용했으며, 이제 테일윈드 CSS라는 CSS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고, 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동적 표현을 했습니다. DB의 경우 따로 서버에 그 마리아 DB 서버를 만들어서 그쪽에 이제 DB를 연결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역할 분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관리했으며, 이제 서버 환경을 구축하고 도메인을 연결했습니다. 또한 아키텍처를 설계했고, 뭐 다음과 같습니다. 네. 두 명밖에 없네. 이쪽 부분에 저희 게임 쪽으로 했다 보니까 합칩시다. 조원들 다 합칩시다. 다 전부 다 합쳐가지고. 네. 차고 합칩시다. 그럼 이걸 다 분배를. 그래서 메인 툴은 똑같이 하고 자기 부분만 좀 추가하면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배는 합칩시다. 역할 분배를. 본인밖에 없잖아. 네, 시큐리티 하고. 아니면 두 명이 한 걸로? 지금 뭐 어찌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아니면 따로 하든가. 따로요? 합칩시다. 네. 조명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게임 프로젝트인 거. 역할 분배만. 역할 분배만. 그냥 PTL 하나에 넣읍시다. 이 부분에다가 프로젝트를 다. 두 페이지에 걸쳐 하든가. 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AI 시나리오와 UI 시나리오 그리고 개발 문서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용자 요구사항을 하기 위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비회원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게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것은 비회원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을 실행하거나 게시글을 작성하고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 권한이 필요하고, 또한 이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제 관리자 권한을 위해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룹 목록이나 회원 목록, 댓글, 게시글 같은 것을 다 조회할 수 있고, 관리자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인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가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게시글을 작성하고 목록을 조회하는 데는 이제 로그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증 과정이라고 합니다. 게시글 목록을 조회하게 되면 이제 이 게시글에 대한 다큐먼트 아이디가 붙게 되는데, 여기에 이 다큐먼트 아이디를 통해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게시글을 수정하거나 또는 댓글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필요합니다. 댓글 목록을 조회하게 되면 댓글을 삭제하고 수정하기 위한 그런 기능도 필요합니다. 됐나요? 네. 자, 이런 거 할 때요.
저희 만든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데 제가 맡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만 자세히 설명하고 싶으면 자세히 설명해도 되고 네. 이 부분입니다 하고 스킵해도 되고 시간 아, 그냥 이 분배해서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설명이 본인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스킵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설명이 되시는 분은 그 부분 조금 설명하고요. 안 그럼 7분 이것만 설명하다 2분 넘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간략하게 이제 사이트 맵을 나타내서 이렇고 제가 저희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데 제가 만든 부분은 이 자유 부분입니다. 게시판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명 필요하면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렇게 자유 게시판 부분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객체와 연관을 위해서 이제 ER 다이어그램도 이제 작성해서 분석을 했는데, 크게 이제 보드 기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위한 게시글을 나타내는 보드와 이 게시글을 분류하는 카테고리, 그리고 게시글에 대한 댓글을 나타내는 커멘트, 그리고 회원을 나타내는 멤버, 그 멤버의 역할을 나타내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타임리프를 사용했는데, 이제 타임리프의 레이아웃 프레임워크와 레이아웃 패키지와 그리고 프래그먼트 기능을 통해서 이제 뷰 페이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공통되는 부분을 레이아웃으로 묶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아웃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데 모두 작성하면 좀 코드가 길어지고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헤더, 내비, 메인, 푸터 네 영역으로 나눠서 이 영역을 프래그먼트화해서 따로따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또한 그 반응형 레이아웃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만약에 모바일 환경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아까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더, 내비, 메인, 푸터가 일자로 나타나는 형태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내비게이션 영역이 화면에 보이지 않다가 여기에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나타나는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네. 용어를 좀 넣어주세요. 반응형 레이어. 용어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 네. 느낌이 측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용어. 반응형 레이아웃으로 결국에 작성. 반응형 웹이잖아요. 네.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반응형 웹인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애매한다고. 반응형 웹을 한 건가? 써있긴 한데 이게 맞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매하다고. 그 사람들 평가자지만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반응형이 뭐야? 거짓말 같지만 사실일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도대체 썼다 그래야 되는 거야, 안 썼다 해야 되는 거야, 막 애매하다고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해줘요. 반응형 앱을 이용해서 네. 이런 형태의 화면을 모바일 환경에선 이런 형태로 보여줍니다. 했던 거예요.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쓰세요. 반응형이라는 말을. 네, 용어를. 네. 이제 상세적으로 이제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아까 이제 헤더와 내비는 공통된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작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이제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메인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메인 영역만 따로 작성을 하게 돼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는 일단 로그인 버튼이 있고, 또 회원가입을 위한 버튼이 있습니다. 또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크박스가 있고, 일반 유저의 경우 접속하게 되면 암호를 잊어버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암호를 찾는 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도 걸어두었습니다.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사이트 이용 정보를 입력하는 칸과 그리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회원 정보 페이지에도 간단하게 아이디나 이름, 그리고 닉네임, 이메일 등을 볼 수 있으며, 또 아래에는 한 번에 수정할 수 있는 수정 버튼,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지금 이거 잘못 표기했는데 회원 타이틀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이제 비밀번호 변경 버튼 누르게 되면 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현재 비밀번호가 틀리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현재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고, 현재 비밀번호가 맞더라도 이 두 개의 새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 영역인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영역에는 가운데 이렇게 게시글 목록을 테이블 형태로 나열을 했고, 그리고 간단하게 글 작성을 할 수 있는 버튼을 주었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 페이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두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형태의 폼이 뜨게 됩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하여 등록 버튼을 통해서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 게시글 공지사항으로 등록할 수 있게 이제 공지사항 버튼, 체크 버튼도 만들어 줬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인가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이 공지사항이 그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글을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게시글을 확인하는 페이지에는 이런 형식으로 게시글을 확인하는 영역과, 그리고 이제 게시글을 수정할 수 있는 버튼,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버튼, 그 아래에는 댓글을 남길 수 있는 댓글 영역, 그리고 이 게시글에 포함되어 있는 댓글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댓글의 페이지 내비게이션에 해당합니다. 이 수정 버튼이나 삭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시글 작성자 또는 운영자만 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쪽은 어드민 페이지.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사용한 것은 이제 스프링 MVC 패턴입니다. 이제 스프링 MVC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을 거쳐서 매핑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매핑을 통해서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모델 앤 뷰라는 객체를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여기서 뷰 리졸버라는 객체에 의해서 파싱이 되어 뷰 객체가 되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형식으로 패턴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MVC 패턴에서 스프링 MVC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영역의 관점을 더 나누어서 이제 서비스, 도메인, 그리고 레포지토리로 이제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패턴에 따라서 저희는 모듈을 나눠서 각자 영역에 따라 모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JPA를 사용했습니다. JPA는 자바 관련 이제 그 DB와 관련된 자바의 그 API인데,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편리한? 네. DB 작업이 좀 더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JPA가 있는데, 여기 이제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를 저희는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액세스 오브젝트를 어노테이션 하나만으로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이제 DTO도 따로 작성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이제 DTO 대신에 엔티티에다 빌더 패턴을 적용해서 DTO 대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DTO를 따로 개발했습니다. 엔티티 클래스는 아까 본 ER 다이어그램에 본 것과 같이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JPA를 이용하면 이런 다양한 어노테이션을 정의함으로써 바로 엔티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본인이 이거 발표할 때 네, 그렇게 하면은 지금도 10분이 넘어갔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네, 이거 자세히 설명해도 아무도 관심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더욱더 아는 사람은 이거 MBC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생각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최고죠. 뭐 질문하면 답해주면 되고 안 하면 끝인 거예요. 네, 뭐 다음과 같이 적용했습니다 하고 한 2, 3초 있다 넘겨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 MBC 패턴 모델 세분화하여 작업했습니다. 네, JPA를 사용했습니다.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서 사용했습니다. 좀 말을 만들어서 넣던가요. 네, 뭐 기존은 어떻고 필요 없어요. 저희는 DTO 형태로 개발했습니다. 엔티티 DTO 형태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끝이고 자세히 물어보면 그때 자세히 답하면 되는데 굳이 뭐 이거는 뭐 이거 위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처음 개발할 때. 위에 아까 그 부분은 관심 있으면 그냥 놔두고요. 네, 다음과 같은 애노테이션을 사용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갔대요. 뭐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서비스 단을 컨트롤 단 전부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인가 시스템 그렇게도 시큐리티를 사용했습니다. 시큐리티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발표하고 이걸 좀 즐겨.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이 관심 많은 거지. 자세히 네. 설명하고 기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끝날 때쯤 되면 진짜 중간에 페이지는 그렇게 하고요. 네, 잘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보기엔 본인 좀만 까딱했다가는 10분 넘어갈 것 같은데 그 딱 붙어 있어요. 10분 넘기면 무조건 마이너스 점수. 면접관이 또 얘기해. 10분 넘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줬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리고 면접 보러 가서도 말만 하면 잘려요.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그냥 위에 예. 네, 했다. 예, 하고 제가 찍어준 부분이 핵심 부분이에요. 걔만 설명 많이 하면 되고. 네,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 개 가서 키면 본인이 핵심 부분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네. 로그인 게시판 개발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네. 설명하기도 전에 잘라버릴 거예요. 좀 느려 보인다 싶으면은